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중간사편. 자, 저희가 알렉산더의 죽음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가 정복한 그 광활한 제국을 놓고 그의 후계자들끼리 치고받고 박터지게 싸우는 시기, 소위 말하는 이제 디아도키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는 주전 323년부터 대충 교통정리가 되는 301년까지의 시간, 대략 20여 년의 시간을 역사가들은 디아도키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자, 주전 323년 알렉산더가 죽는 때부터 주전 301년 입소스 전투로 대충 교통정리가 끝나는 이 시기, 이때를 20년에 넘는 시간을 디아도키, 그리스 말로 디아도키,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후계자, 계승자,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역사로 이제 빗대서 본다면은 춘추 전국 시대와 비슷한 거의 혼란기를 뜻하는 시기가 바로 이 디아도키 시대였다. 자, 문제는 뭐냐? 알렉산더가 정말 넓은 제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에 걸치는 그 전에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과업, 그렇죠. 세계 제국을 이루고 나서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33살 생일을 한 달 앞두고 32살에 죽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 원정 중에도 이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또 말라리아에 걸려서 누워요. 하지만 장수들은 또 일어나겠지. 또 우리 왕이 또 일어나겠지. 우리 왕은 신의 아들이니까 일어나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숨 넘어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후계 장군들이 알렉산더 임종을 이제 앞에 두고서 뭐라고 하는가 물어보죠. 혹시 후계자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알렉산더가 굉장히 아리까리한 말을 하죠. 숨 간신히 넘어가면서 보다 뛰어난 자에게, 그리고서 숨 꽉 넘어가서 꼴까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뛰어난 자에게 제국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장군들은 다 생각하겠죠. 그게 누구지? 그게 누구지?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혹시 그게 내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 이러면서 박터지게 싸웁니다. 자, 7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전부 죽고 나중에는 이제 4명만이 생존해가지고 그 4명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제국을 4등분해서 천하 4분지계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갖게 된다. 자, 그 과정을 대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제일 먼저 뭡니까? 후계자 문제가 대두된다. 후계자. 자, 혈통상으로 보면은 2명으로 딱 압축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첫째 후배가 누군가? 필립 아리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의 동생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바로 정신박약아예요. 정신박약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혈통상 더 찐 혈통의 후계자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박트리아 공주 록산나로부터 낳은 아들, 일명 알렉산더 4세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얘는 갓난아이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통치 못하겠죠, 당연히. 자, 이 록산나 공주와 이 갓난아이 알렉산더 4세는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인 카산다에 의해서 전부 암살됩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누구를 후계자로 추대하는가? 비록 정신박약아이지만 그래도 성인인 필립 아리데우스, 알렉산더 이복 동생인 필립을 후계자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얼마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페르디카스가 제국 전체를 대표하는 나름 후계자가 되지만 이 사람은 3년 후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국은 제국을 이제 나누어서 통치할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전체를 통치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제국 분할파와 제국 유지파로 나누어서 오랜 내전 상태에 들어가죠. 제국 분할파에 들어가 있던 장군이 누군가? 바로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리고 셀루코스입니다. 그리고 제국을 유지해서 통치하자 안티고노스입니다. 이 제국 분할파는 뭐냐? 자, 우리는 알렉산더 같은 초인류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범부예요, 범부. 보통 사람이에요. 자, 이걸 혼자서 통치하는 것은 알렉산더 같이 초인류 인간이나 가능하지. 우리 같은 이류 인간은 나누어서 영역을 이제 나누어 할당 받아가지고 각자 통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국 유지파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한 사람이 몰빵해가지고 전부 통치된다. 제국 유지파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안티고노스입니다. 자,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국 분할파가 승리하면서 거기에 가담했던 4명의 장수들이 바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드넓은 세계를
나누어서 간다. 천하 4분지계가 된 것이죠. 바로 셀루코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이 네 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광활한 세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르는 그 드넓은 세계를 네 명의 장군이 나눠서 갖게 되는데, 자, 마케도니아의 그 본류, 바로 수도 펠라가 있는 마케도니아 왕국, 까만 부분으로 되어 있죠. 비록 작지만 정통성이 가장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지역을 누가 얻게 되는가? 바로 카산더 장군이 얻게 됩니다. 카산더. 자, 그리고 그 옆에 지금의 이제 이 트라키아 지방, 당시 트라키아 지방, 지금 불가리아가 있고 이런 지역이죠. 트라키아, 그리고 터키의 서부, 과거 리디아 왕국이 있던 지역, 여기를 누가 통치하는가? 바로 리시마쿠스 장군이 갖게 되고, 그리고 광활한 이 지역, 터키 동부와 그리고 시리아, 과거 바벨론 지역, 이러한 이 엄청난 여기를 누가 얻게 되는가? 바로 셀루코스가 얻게 됩니다. 셀루코스.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가 있는 이 지역, 여기를 누가 얻게 되는가? 바로 프톨레미. 자, 그래서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리고 셀루코스, 그리고 프톨레미 이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결국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세계는 천하 4분지계로 나누어진다. 바로 이 최종적으로 이제 영토가 확정된 전투가 바로 주전 301년에 벌어졌던 입소스 전투입니다. 입소스 전쟁 이후 알렉산더 제국을 분할한 4명의 장군들에 대한 그 지도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것은 뭐냐. 성지 이스라엘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페니키아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지역이 누구한테 중요하느냐? 바로 이 셀루코스 왕국 입장에서 중요해요. 셀루코스 왕국. 이거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를 이제, 이 프톨레미 왕국이 냉큼 먹어버리거든요. 냉큼 먹어버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가 셀루코스 왕국의 영토예요. 하지만, 이 셀루코스 왕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통에, 프톨레미 왕국의 창시자인 프톨레미 1세가 여기를 냉큼 먹어버립니다. 여기를 먹어버리면은 이제 이 셀루코스 왕국은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항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요 페니키아 이 지역을 놓고서 이 프톨레미 왕국과 그리고 셀루코스 왕국 간에 무려 5차에 걸친 전쟁, 5차 시리아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 대한 소상한 상황이 또 다니엘서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어쨌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가 정복한 광활한 영토는 그의 혈통에서 난 후계자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장수들이 이제 거의 20년간 치고받고 박터지게 싸우다가 4명의 장수에 의해서 천하 4분지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1장 4절에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알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살떨리는 예언입니다. 바로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죠.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4개로 나뉘었다 그랬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동생도 아니고 자기의 갓난아이 아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바로 다니엘서 11장 4절,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 사후 20여 년간 펼쳐졌던 엄청난 혼란의 시대, 디아도케 시대, 그리고 결국 자신이 낳은 그 아들 알렉산더 4세는 암살당하고 동생 역시 이제 후계자에서 제껴지고 이러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그 후계자 장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이제 죽서서 개주는 뭐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자, 오늘은 이제 알렉산더 사후 이제 그 드넓은 제국을 놓고 후계자들끼리 싸우면서 결국 입소스 전투, 주전 301년 입소스 전투 이후 천하 4분지계로 4명의 장수에 의해서 이제 4분할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이스라엘 페니키아 지역을 놓고 프톨레미 왕국과 바로 셀루코스 왕국 간의 5차에 걸친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또 관련된 또 이런 다니엘서 예언서의 말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